벙커버스터 망치로 미국의 참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사실 이란에게 2주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앞서 얘기했었는데 이 발언은 이란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three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If they do not, future attacks will be far greater and a lot easier. But if peace does not come quickly, we will go after those other targets with precision, speed, and skill. 세계의 핵심 핵시설을 미군의 벙커버스터가 완전히 파괴시켰다. 이란은 핵불능 상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한 겁니다. 한밤의 망치 작전, 미드나잇 오퍼레이션 작전은 뭐였을까요?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 한밤의 망치입니다. 이란 시각으로 새벽 1시쯤 작전이 전격적으로 개시가 됐고요. 포르도 핵시설의 벙커버스터 12발, 나탄즈의 벙커버스터 2발, 그리고 이스파한에는 미국의 이 잠수정 등에서 순항미사일 수십 발이 폭격을 했습니다. 세계의 핵심 핵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해서 이란이 핵 능력을 상실시켰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자, 이 벙커버스터가 십수발 투하되는 한밤의 망치 작전을 저희가 3D 그래픽으로 재구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날아가죠. 벙커버스터가 투하됩니다. 13.6톤 떨어집니다. 산봉우리를 관통해서 산 깊숙이 이란이 은신해놨던 포르도의 핵시설을 파괴시킵니다. 이곳에만 12발이 자그마치 투하가 됐습니다. 계속 때린 겁니다.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때린 겁니다. 봉영식 교수님, 자, 이 미드나잇 해머, 이 작전 이름도 굉장히 좀 특이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만 전술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죠. 앞에서는 이란에게 2주 협상 기간을 주겠다고는 이미 작전을 이스라엘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저 벙커버스터를 탑재한 B-2 저 스텔스 전폭기도 양방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37시간을 동쪽으로 날아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란으로 가는 것으로 했고, 정말 저기 포르도랑 다른 지역을 공습한 B-2기는 이제 동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태평양 쪽에 간 쪽은 기만 전술이었고 동쪽으로 간 쪽은 이란에 가서 저렇게 벙커버스터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항복해라, 이란이 평화를 선택할 때가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해놓고는 이미 핵시설 공습을 결정하고 이행한 트럼프 행정부를 이란 국민과 정부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결사항전하겠다, 우리는 핵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굉장히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불리한 것은 뭐냐면, 핵시설이 끝장났다, 완전히 파괴됐다 하지만 합참의장 발언이 좀 묘합니다. 뭐냐면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 했지 방사능 유출이 아직 모른다예요. IAEA도 그랬고, 이거는 이제 가서 시찰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파괴됐다면은 고농축 우라늄이 이제 방사능 유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 다행이지만, 이 공격의 성공 여부라는 기준으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하는 것만큼의 성공은 아직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렇군요. 자, 폭격 전후의 사진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포르도 핵시설의 폭격 전후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전송 원장님 보면은 산 꼭대기 산봉우리에 구멍이 여러 개가 나 있는데, 얼마나 벙커버스터가 정교하냐면 한 구멍 안에 벙커버스터 12발이 계속 들어가서 180m 지하에 은신해놨던 이 포르도 핵시설의 이 우라늄 원심 분리기 등 농축 이 분리 시설들을 완전히 다 타격했다. 굉장히 지금 정교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B2 그 스텔스기는 미국의 최첨단, 미국 여태까지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최첨단 전투기에 탑재된 그 벙커버스터 역시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재래식 무기로서는 그러니까 뭐 정밀도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핵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가장 강력한 무기죠.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무 미사일, 8톤짜리 미사일이 있는데 규모 면에서는 저 벙커버스터 한 발이 현무의 한 1.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군요. 예. 적의 12발이 지금 같은 구멍으로 계속 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안반이 높게 있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깊이 들어가서 뚫고 또 더 깊이서 뚫고 내려가고 하면서 이제 제일 밑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도 뭐 몇 발을 쏠 줄은 생각했지만 12발까지 쏠 줄은 몰랐어요. 12발을 쏜다는 건 완전히 끝장내겠다라는 의지군요. 그렇죠. 저 시설은 완전히 도려내겠다. 완전히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거죠. 북한도 사실은 저렇게 굉장히 단단한 화강암 안반 지형 속에 땅 속에 이 핵시설을 숨겨놓지 않았습니까? 저 포르도의 그 지하 안반 그 땅굴 시설을 북한이 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북한과 이란은 상당히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북한 만약에 향후에 어떤 그 계제에 저런 그 전략 작전 개념이 그 적용된다면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신형 작전 모델을 지금 미국이 선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란을 기만한 상태로 기만 작전이 성공했다. 왜 한밤에 미드나잇 해머일까 했는데 못을 두고 강력한 벽을 뚫을 때 망치가 같은 자리에 여러 번 뚫어서 결국은 그 단단한 그렇죠. 벽을 뚫게 만드는. 아 그런 의미군요, 홍 교수님. 근데 이란 측에서는 다 좋은데 포르도의 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미 이전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벙커버스터가 12발이 뚫고 갔더라도 사실 목표했던 핵 농축 우라늄이 없다면은 이 작전은 애시당초부터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제거됐다 하더라도 이란은 이미 농축 우라늄을 핵폭탄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 기술과 인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복수를 결심한다면 그 고농축 핵 우라늄 시설은 이 스튜디오 정도만이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이 향후 어떻게 다 찾아내고 제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길게 본다면은 한밤에 망치를 때릴 때는 시원했겠지만 그 그릇 깨고 나면 누가 치워야 되고 또 그 비용도 지불해야 될 텐데 그 이것 확전을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감낼 수 있을 것인가? 이라크 전쟁 17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년을 하면서 미국 병사가 적어도 6,200명이 사망이 되었고 미국이 쓴 돈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쇠락하고 중국이 부상했는데 그것을 다시 시작한다? 이것은 트럼프 지지자층에서도 굉장히 큰 실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내년 11월에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정권 심판의 성격 있는 중간선거 때까지 굉장히 그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그런 이슈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탄즈 핵시설의 폭격 전후 사진도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역시나 벙커버스터가 이 지하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을 타격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갯벌에 맛조개가 저런 데 살거든요.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스파한 핵시설은 이 잠수함 등에서 순항 미사일 수십 발이 타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불능 상태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37시간 B2 스텔스 7대가 멈추지 않고 나라가 폭격을 가한 겁니다. 공중급유를 받으며 논스톱 비행을 했다는 것도 놀라움을 사고 있습니다. 화이트맨 공군 기지에서 일한 포르도까지 엄청난 거리예요. 37시간 동안 공중급유를 받으며 멈추지 않고 비행했다. 한 번에 11,000km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벙커버스터 첫 실전 투하에 미국은 성공을 한 겁니다. B2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을 불능화시킨 후 성공적으로 무사히 미군 기지로 복귀한 장면도 입수됐습니다. 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미국의 항공기들과 폭격기들이 미국으로 무사히 복귀한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막 작전도 드러났습니다. 2주 내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
2주라는 시간, 이란 사람들이 정신 차리는지 보는 시간이다라고 하고서 이 말을 하고 이틀 만에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관건은 이란이 항복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항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송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공격을 통해서 트럼프는 이란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게 우리가 원치 않는 농축 시설은 우리가 제거하겠다. 네네. 하지만 이란 정권, 하메네이 정권에 손을 대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네타냐후가 이란의 주요 군사 지도자들을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제거할 수 있었고 그 작전을 트럼프하고 협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는 살려두고 나머지 지도자들만 제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로서는 이란 전쟁에 깊숙이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원치 않는 핵 시설은 갖지 말아라는 거고 이게 일단 제거됐으니까 이제 협상 다시 하자. 정권을 우리가 손을 대지는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봉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번에 그럼 왜 트럼프가 바깥에서 보기에 이렇게 기만 전술을 쓴 것처럼 보이느냐. 2주 시간을 줬는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유럽에서 유럽 장관들하고 이란하고 협상을 했을 때 이란이 양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더 이상 입장 변경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트럼프가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농축 물질을 상당히 빼돌렸다는 정황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군사 공격 태세는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더 놔두기 전에 핵심 물질이 더 빠지기 전에 쳐야 되겠다는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해가지고 이번에 채 2주도 못 돼가지고 이런 작전을 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